3주. 전 세계 경제가 무너지는데 3주면 충분합니다. 대만 해협이 막히면 그렇게 됩니다. 미국 GDP 10% 하락, 대공황급입니다. 한국은요? 더 심각합니다. 수출의 40%가 막힙니다. 삼성전자 주가 폭락, 현대차 공장 멈춤, 당신의 월급이 위험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군용기 59대가 대만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군함 7척이 해협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대만 국방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40년 군 생활 중 가장 위험한 상황입니다. GDP 50배, 군사비 10배, 인구 60배. 중국이 대만보다 모든 게 압도적입니다. 그냥 무시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이 작은 섬에 목숨을 걸까요? 오늘 저는 중국이 절대로 대만을 포기할 수 없는 3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게 왜 당신의 월급과 연결되는지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1949년 12월 12일 중국 본토 마지막 거점 청두에서 한 남자가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장제스. 중화민국의 총통이었던 그는 이날 대만으로 도망쳤습니다. 불과 4년 전만 해도 장제스는 승리자였습니다. 일본을 물리친 중국의 영웅. 그런 그가 마오쩌둥의 공산군에 밀려 섬으로 쫓겨난 겁니다. 그와 함께 200만 명이 넘는 군인과 지지자들이 바다를 건넜습니다. 금괴 200만 냥, 고궁박물원 문화재 60만 점, 중국 5,000년 역사의 보물들이 함께 실려갔습니다. 마오쩌둥은 베이징 천안문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을 선포했습니다. 중국 인민이 일어섰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찜찜함이 남았습니다. 전쟁을 끝내지 못한 겁니다. 마오는 곧바로 대만 침공을 계획했습니다. 1950년 상륙작전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6월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졌습니다. 6.25 전쟁입니다. 미국 7함대가 대만 해협에 배치됐습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전쟁이 대만을 살린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런 상황입니다. 6.25 때 북한이 부산까지 밀었는데 끝내 점령 못하고 휴전한 것, 그 감정입니다. 중국에게 대만은 끝내지 못한 내전인 겁니다. 그래서 중국 헌법에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대만은 중국의 신성한 영토의 일부이며 조국 통일을 완수하는 것은 전 중국 인민의 신성한 의무이다. 법에 써놓은 겁니다. 헌법에 시진핑은 생각했습니다. 마오쩌둥도 못했고 덩샤오핑도 못했다. 내가 해내면 역사에 영원히 남는다. 그가 3연임에 성공한 2022년 중국 공산당 당대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국 통일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며 무력 사용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하지만 역사적 감정만으로 전쟁을 일으키진 않습니다. 대만에는 중국이 탐내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도를 보십시오. 대만은 중국 동쪽 해안에서 약 160km 떨어져 있습니다. 서울에서 대전 거리입니다. 중국 입장에서 대만은 태평양으로 나가는 관문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제1 도련선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대만, 필리핀까지 이어지는 가상의 방어선입니다. 대만이 없으면 중국 해군은 영원히 연안 해군에 머뭅니다. 대만이 있으면 태평양의 절반을 중국의 바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반도체 TSMC. 이 회사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전 세계 반도체 위탁 생산의 67%를 담당합니다. 삼성전자는 8%, 8배 이상 차이입니다. 더 충격적인 숫자가 있습니다. 10나노미터 이하 첨단 반도체, 스마트폰, AI 서버에 들어가는 최첨단 칩, 이 중 69%가 대만에서 생산됩니다. 애플 아이폰의 칩,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전부 TSMC가 만듭니다.
TSMC의 시가총액은 약 1,500조 원. 대만 주식시장 전체의 50%를 차지합니다. 대만 사람들은 이 회사를 호국신산이라고 부릅니다. 나라를 지키는 신성한 산이라는 뜻입니다.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중국도 TSMC에 의존합니다. 화웨이 반도체의 상당 부분을 TSMC가 생산했습니다. 미국이 제재하기 전까지는요. 중국이 대만을 먹으면 전 세계 반도체 공급을 쥐락펴락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건 미묘한 문제입니다. 대만은 중국과 같은 말을 씁니다. 같은 글자를 씁니다. 같은 문화를 공유합니다. 그런데 체제가 다릅니다. 대만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대만의 존재 자체가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중국인도 민주주의를 할 수 있다.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이건 존재론적 위협입니다. 같은 민족이 바로 옆에서 다른 체제로 잘 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세 가지 가치가 최근 10년 사이 급격하게 커졌다는 겁니다. 2015년 TSMC 시가총액은 약 240조 원이었습니다. 2024년 1,500조 원을 넘었습니다. 10년 만에 6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AI 열풍입니다. 챗GPT가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AI 학습에는 엄청난 연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연산을 담당하는 게 엔비디아의 GPU. 그 GPU를 만드는 곳이 TSMC입니다. 대만의 전략적 가치가 하늘을 뚫은 겁니다. 같은 시기, 시진핑이 권력을 장악해 갔습니다. 2012년에 집권해서 2022년에 사면임. 덩샤오핑 이후 유지되던 10년 임기 관례를 깼습니다. 마오쩌둥 이후 가장 강력한 권력을 쥔 지도자가 됐습니다. 덩샤오핑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도광양회. 능력을 숨기고 때를 기다린다. 시진핑은 이걸 버렸습니다. 대신 중국몽을 내세웠습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더 이상 숨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2018년 미국과 무역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화웨이 제재, 반도체 수출 통제. 미국은 노골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만은 이 싸움의 최전선이 됐습니다. 중국의 군사비를 보십시오. 2024년 기준 2,300억 달러. 한화로 약 300조 원. 한국 국방비의 5배가 넘습니다. 1990년대 대비 10배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시진핑은 계산했습니다. 지금 안 하면 영원히 못한다. 미국이 더 강해지기 전에 끝내야 한다. 여기서 구조적 문제가 생깁니다. 시진핑이 대만을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3연임 명분이 사라집니다. 조국 통일을 이루겠다고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강한 지도자 이미지가 무너집니다. 중국 정치에서 약해 보이는 건 죽음입니다. 군부도 문제입니다. 2027년은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입니다. 수십 년간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항공모함, 스텔스 전투기. 군인들 입장에서는 성과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여론. 중국 SNS에서 무통통일이라는 말이 돕니다. 무력통일. 한번 자극된 민족주의는 통제가 안 됩니다. 정부가 오히려 여론에 끌려가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이 집착하면 할수록 대만은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1992년 대만 설문조사. 당신은 중국인입니까? 25%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2024년 2.4%로 떨어졌습니다. 10분의 1이 됐습니다. 대만 사람들은 스스로를 대만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독립성향당당이 연속 집권하고 있습니다. 라이칭더 현 총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만은 주권 독립 국가다. 중국이 압박할수록 대만 사람들은 반발합니다. 그럼 중국은 어떤 계산을 하고 있을까요? 첫째, 대만 경제는 중국에 의존한다. 둘째, 미국은 결국 개입 안 할 것이다.
셋째, 봉쇄만 해도 항복할 것이다. 대만은 에너지의 98%를 수입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좀 다릅니다. TSMC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에 1650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일본에도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탈대만 분산 전략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 침공 시 군사 개입하겠다고 4번이나 말했습니다. 대만은 8년간 58조 원 규모의 특별 국방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중국이 생각하는 것과 현실 사이에는 거대한 틈이 존재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일까요? 지도를 다시 보십시오. 평택, 세계 최대 규모의 해외 미군 기지가 여기 있습니다. 캠프 험프리스. 주한미군 28,000명이 주둔합니다. 대만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이 기지가 병참 지원의 핵심이 됩니다. 중국 입장에서 주한미군 기지는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도 변수입니다. 중국이 미군의 발목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북한에 도발을 요청하면 됩니다. 한반도에 위기가 생기면 미군은 양쪽에 신경 써야 합니다. 대만 해협 위기는 곧 한반도 위기입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는 24%입니다. 우리 수출의 4분의 1입니다. 대만 해협을 지나는 선박. 전 세계 컨테이너 선박의 88%가 이 항로를 이용합니다. 봉쇄되면 한국 수출의 40%가 영향을 받습니다. 물류 대란이 옵니다. 미국 연구기관 로디엄 그룹 분석에 따르면 대만 분쟁 시 미국 GDP가 5에서 10% 하락합니다. 대공황 수준입니다. 한국은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가깝고 더 얽혀 있으니까요. 우리에게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미국 편을 들면 중국이 보복합니다. 사드 때 겪어봤습니다. 중국 편을 들면 미국이 압박합니다. 중립을 지키면 양쪽에서 압박받습니다.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중국에게 대만은 3가지입니다. 끝내지 못한 과거, 1949년 내전의 상처, 반도체라는 현재, TSMC와 첨단 기술, 패권이라는 미래, 태평양으로 나가는 문. 그래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니, 포기하면 정권이 무너짐. 2027년이 위험합니다. 시진핑 4연임, 인민해방군 100주년,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지는 해입니다. CIA 국장 윌리엄 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진핑이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를 끝내라고 지시했다. 그때까지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대만 해협의 평화가 곧 한국의 평화라는 사실을 똑똑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밤의 전쟁사였습니다.